왜 하필 박사님은 대학 시절 자신이 심리학자 B.F. 스키너에게 직접 편지를 쓴 그 일화로 들려주셨을까요? 박사님의 높은 학벌을 자랑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님 다른 숨은 속뜻이 있을까요? 그렇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박사님한테는 관심 없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다른 생각 네가 뭐 잘났다고 아니. 비앱스킨한테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네가 하버드에 지원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관심 없이 너구나 카오나 다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이나 해봐 뭐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 얘한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해서 본인은 아주 그걸 무시하는 듯이 보고 본인이 하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아주 놀라운 이 사고 패턴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본인의 마음을 잃는다면 본인은 그게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나의 마음의 진실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항의를 할까요? 맞다고 생각. 그래요? 그럼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를 자책하는 지금 마음이 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상당히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조금 생기네요. 만일 본인이 이렇게 상담하는 모습을 본인 부모님이 본다면 본인 부모님은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부모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게 괜히 왜 나와서 하냐,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괜히 있는 대로 살지 왜 괜히 나와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까 그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너 돈 줬어? 돈 냈어? 그렇게 또 너가 또 끌려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부모님 일단 본인이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았느냐 이런 쓸데없는 짓을 얘가 왜 했을까 그거부터 확인하지. 왜 괜히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런 거 없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그런 거 없다는 거는 이 방송 나가서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그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거니까 뭐 그게 상관없지 이렇게 부모님이 했는데 그런데 왜 나갔어라는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저를 약간 뭐라고 하지? 너는 여기까지인데 자꾸 여기까지 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뭘 제대로 한다는 걸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뭘 하든지 간에 어차피 제대로 못 하는데 야 방송에 나가서 하는 상담까지도 그렇게 죽을 쓰냐 이런 마음으로 본인이 방송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네요. 내가 부모님께서요. 왜 박사님께서는 한심군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한심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기에 제대로 된 대학,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심리학 등등을 꼬집어 묻다 부모님에 대해 질문을 하신 걸까요? 부모님은 그러면 아들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라는 게 거의 땅바닥 수준에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무슨 뜻이에요? 좀 쉽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했어요.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부모님이 바라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부모님이 바라는 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까지 상담을 듣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대학, 제대로 된 상담사를 외치는 한심군이 오늘 상담을 왜 받나?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테이블에 앉게 되었나?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게 없는데 부모님 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네.
독립은 또 왜 부모님 바라는 게 없으니까 더 좋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살고 독 테이블처럼 살면 그게 근데 타산이 안 맞잖아요. 뭐고 타산이 안 맞아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랑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더 해줄 좋죠. 해줄 것도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해주는 게 어차피 없는데 본인 부모님한테 뭘 해주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뭘 해주기 전에 부모님이 저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바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바라는 게 없다는 걸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하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한테 뭔가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는 건가요 본인이? 아니, 그냥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 아니, 왜 불편해요? 저쪽에선 바라는 게 없는데 왜 내가 굳이 여기서 이런 것까지 다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해주는 거는 본인들이 뭘 기대하고 해줄까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딱 잘랐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한테 해주는 거는 그냥 자식 새끼라서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 내가 낳은 새끼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그 새끼 키우는 거 힘들고 싫다고 지 새끼 안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지금 형제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모님도 이 자식 한 명 해도 내가 해주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 명 낳은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알잖아요. 근데 한 명이면 좀 그래도 적게 해줘야 될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두 명, 세 명 몫을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여러 명 낳아가지고 니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부모님은 수십 번, 수백 번 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널 에휴 자식 새끼 저놈 한 놈밖에 없으니까 내가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저 인간 어디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안 하세요. 엄마는 해요. 네. 그렇죠.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별로 없다고 본인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서로가 그게 더 좋아요. 아니 본인이 아버지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아버지한테 해줄 걸 기대도 안 하니까 네, 맞아요. 본인이 해준 적도 없고 맞아요. 말씀만 안 펴주면 그것만이라도 고맙다라는 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네. 했잖아요. 네. 엄마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해주긴 해주지만 생각만 하면 할수록 항상 천불이 난다 이러면서 본인처럼 외통수로 혼자 있으면 어머니가 아무 뜻도 없이 하는 소리도 다 나를 보고 지랄 난리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혼자가 참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1차 상담에서도 한심군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한 달 전 1차 상담에서 한심군은 부모님과 멀어지고 싶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장을 하는 상황이 자꾸만 부모님 주위를 맴돌며 나한테 관심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아이의 행동과 닮아 있다는 사실. 오늘 상담에서도 한심군은 여전히 자신에게 어떤 기대도 없다는 부모님에게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박사님께서는 한심군 부모님의 마음까지 읽어주시며 한심군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려 노력하시네요. 이제 부모님이 내한테 바라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부모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은 지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으니 내라도 그러면 저 인간한테 바라지 말아야지 이런 희한한 논리를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걸로부터는 좀 멀어지고 멀어지고 저한테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본인한테 집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네. 찾고 그리고 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이제는
본인의 문제를 저렇게 안 하고 말이에요. 저게 뭔데? 저게 뭔데? 저게 한번 읽어봐요 다시. 제가 자퇴했던 대학교 심리학과는 제가 저 스스로가 당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일까요?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 단어에만 집중을 해서 그냥 저의 문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걸 하지 말아야겠죠 이제는. 진짜 뭔 말인지 그러면 일단 내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끝까지 한번 본인 사연을 읽어봐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가로서 저의 상담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학 간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잠깐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면에는 그렇겠지만 나중에 만나고 보면은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일단은 저에 대해 모르니까 저의 프로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학 간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막상 이제 만나고 나서는 제가 대학을 어디 나왔든 제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관심이 없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혼자 웃게 되었습니다. 한편에 잘 짜여진 희극, 코미디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괜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비우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예. 사실 이 지점에서부터 박사님은 실력 있는 심리 상담가를 운운하거나 제대로 된 심리학과를 말하는 한신군에게 심리 상담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진정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박사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이 쫄깃한 심리 상담을 계속 감상하시겠습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내 대학 간판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내 마음을 잘 알고 상담을 잘 할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뭐야 저 사람 지금 저 상담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에 겁니다. 사실. 그렇죠? 내 대학 간판을 알고 있음에도 뭐야 서울대 나왔다는데 지금 상담을 줬다고 하고 있어? 저게 상담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솔직하게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뭔가 다르고 진짜 이건 진짜 다르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 상담가 분들을 그래도 입에 처음 뵌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그럼요. 데서도 그렇죠.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봤죠. 그런데 다른 상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느꼈는데 내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느꼈어요? 심리 상담가가 예전에 만났던 다른 상담가들은 제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네. 자기 말이 맞다는 거를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잘났고 옳다라는 거를 본인한테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하고 상담하는데 네, 야, 그분은 얼마나 자기 말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본인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본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짠하네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도 본인 마음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상담가는 지가 잘났다라는 거, 지 말이 맞다는 걸 본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게요. 야, 이거는 진짜 소경이 소경을 보고 서로 인물평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놀라운 일이네요. 이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가 아니라 소경이 소경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맞아, 내가 보니까 자네는 더 잘생겼구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서로 어떻게 인물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낯짝을 들고 세상을 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참 뭔가 일단 지금으로서는 뭔가 계속 바뀌고 있고 뭔가 내 생각이 계속 틀렸다라고만 자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작 이제는 제 문제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뜯어와서 이거 내 문제라고 억지 주장했던 것으로부터도 벗어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진짜 뭔지 안다거나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답답해진 것 같아요. 그래. 훌륭해요. 네, 그래도 본인이 뭔지 모르고 자충우돌, 우왕좌왕, 중구난방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내 문제야, 이게 내 문제야, 이게 내 문제야, 이게 답이야, 답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만 추구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내 문제가 뭔지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발전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내 진짜 문제가 뭔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로 발전을 한 것이라는 황 박사님의 말씀까지, 저는 한심군이 이제 한 발짝 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다행이다, 힘을 내자, 할 수 있다 등등의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한심군이 마주해야 할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훌륭해요. 그거는. 자, 그랬을 때 본인이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겪는 거는 본인이 답을 몰라서 답을 찾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있고 정확하게 자기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묻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만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심리 상담으로서 저희 상담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하고 대학 간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거는 간판이 찌질한 간판을 가진 곳이든 번듯한 간판을 가진 곳이든 어차피 그 사람이 상담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본인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본인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해. 본인이 경험한 것조차도 본인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이 질문이 맞는 건지 이런 그렇죠. 것도 들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 학교에 되돌아가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본인이 고민하는 간판, 학벌 컴플렉스, 제대로 된 대학, 제대로 된 교육,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인가요? 그거 관계없이 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나요?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중구난방, 천방지축, 좌충우돌 하는 상황으로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 문제가 뭔지 제대로 규정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이 제가 그 학교에 되돌아가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자퇴했던 대학교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퇴했던 대학교에 그냥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요. 박사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승인 좀 내주세요. 약간 이런 그렇죠, 마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훌륭해요. 그 질문을 한 거는. 네. 그럼 차라리 그렇게 질문을 하지. 왜 학벌 컴플렉스는 왜 나오고 제대로 된 대학은 왜 나오고 제대로 된 교육은 왜 나와요? 거기에서? 그냥 박사님 제가 자퇴했던 대학에 들어가도 되나요? 약간 자포자기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자퇴한 대학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면 본인 마음은 뭐가 될까요? 또다시 자퇴와 자포자기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행동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자퇴하고 자포자기하면 그거를 다 정했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자포자기한 거를 내가 중구난방으로 바꿔줄까요? 아니면 좌충우돌로? 내가 사자성어 참 잘 쓰죠, 그죠? 내가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사자성어거든요. 항상 이 생각으로 단어를 쓰는데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오늘 박사님께서는 한신군과 마주 앉아서 때론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론 또 유쾌한 농담으로 마음을 가볍게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네요. 아마 박사님은 심리 상담가이시면서 또 부모이기에 한신군에게 좀 더 나은 방향과 길을 당근과 채찍 모두를 들고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자퇴한 대학을 다시 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거를 다시 가도 돼요라고 처음 딱 사연 보고 바로 답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본인한테 길게 설명을 하고 본인한테 물어본지 이유를 알아요? 대학교에 가서도 이 어떤 후회나 미련의 감정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후회와 미련의 감정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일, 그런 일 없어요. 매 순간이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본인이 내한테 제대로 된 대학을 찾고 있는데 내가 처음 듣는 거, 제대로 된 대학은 제대를 하고 났어야지 간 대학이 제대로 된 대학인데, 제대로 된 교육은 제대로를 한 다음에 받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데,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본인한테 제대로 된 대학과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제대시키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제대한 뒤에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건 제대한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와서 내한테 질문을 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와서요. 그렇죠. 제대한 다음에 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곳은 대체 어딜까요? 라고 마지막 박사님이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군대나 가세요. 군대 나라뇨.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나라뇨. 죄송합니다. 군대 나라뇨.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가는 것이 본인한테는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지금 어떤 교육보다도 필요한 교육이고, 본인이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등록금 안 내고 본인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듯이 적어도 18개월? 18개월 동안, 18년도 아니에요. 18개월 동안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이 군대라는 거, 그 마음으로 가면 돼요.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지만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본인이 갈 때, 그럴 때 제대한 다음에 다시 황심소에 오세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정체, 본인이 갈 삶에 대해서 그때 내가 알려주면 그때 본인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럼 네. 그렇게 그때 또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대체 어디인가요? 라는 한신군의 질문에 박사님은 군대라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솔루션을 듣고 공감을 하셨나요? 아니면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나요? 한신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운명 같은 솔루션일지도 모르겠어요. 한신군 스스로 적어둔 사연 속에 가장 많았던 말이 제대로
이 제대로가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위대한 단서가 되었기에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대학, 제대로 된 심리 상담, 오늘 제대로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황시민은 한번 제대로 세워볼까 하다가 제대로 나레이션을 쓰고 제대로 녹음을 하고 제대로 편집을 해서 제대로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제대로 된 황시민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웃으며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군대를 가서 제대로라는 것을 절실히 경험해봐야만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박사님의 속뜻이 크게 와닿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심군의 상담을 보시며 무엇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가 걱정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나의 어리고 미숙했던 시절을 마주하며 현재 내 삶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또는 제대로 된 상담이란 이런 것이구나 감탄하며 영상을 보고 계셨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황시민은 여러분께 이런 소망을 밝혀봅니다. 우리가 삶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계속 함께 나아가자고요. 여러분, 황심소와 함께 나아가 주실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2월 6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3, 4, 5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 보세요. 2021년은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